여러분 안녕하세요. 59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농사 짓고 있는 현장의 7월 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토양 살리기 29번. 자, 4월 말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5월 초에 작물을 심거든요. 4월 말부터 심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가 300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제가 여기에 이사 온 지가 10년 넘었는데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개량기가 2번 동파됐습니다. 좀 바람을 많이 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어, 좀 빨리 심으게 되면 냉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초에 대부분 이제 작물들을 심게 되는데요. 자, 4월 말 됐으니까 이제 농사 준비하는 겁니다.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가을에 심었던 양배추, 그 다음에 이제 토종 배추, 토종 상추, 토종 무 같은 거는 이제 씨앗 밖에서 놔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 돼가지고 풀이 자란 것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봄 농사니까 이제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농사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풀들을 이제 자르고 뽑고 그래서 이제 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 준비가 되나 보시면은 자, 제가 아마 그 28편, 29편 보시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만은 이제 풀을 이제 자르고 뽑아서 이렇게 멀칭함으로써 이제 농사 준비를 끝나는 겁니다. 여기는 앞서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사 왔을 때 여기가 잡목이 우거진 곳이거든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던 이제 토심은 굉장히 얇고 여기 보시면 안반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랑이 흙만 올리고 이제 바깥에 일치 안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멀칭한 다음에 녹색 유기물 멀칭하고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 멀칭해가지고 농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자란 풀들은 이제 녹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 생산이 최적의 이제 유기물 멀칭이죠. 이제 멀칭 되니까 이제 토양을 보호할 것이고 또 미생물 환경이 조성되고 또 토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채소 농사나 농사에서 제일 필요한 질소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그 박테리아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데 보통 가을에 이제 늦은 가을에 보면 이제 낙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엽 같은 경우는 영양이 거의 뭐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균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에 비해서 뭐 10분의 1 정도 이제 같은 미생물이라도 이렇게 녹색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박테리아들이 질소를 이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 최적의 그런 채소 농사하기 좋은 이제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작물만 심게 되죠. 여기에 자 이제 5월 초에 심기해서 제가 이제 3월 말에 이제 모종을 심은 겁니다. 이제 토종 호박, 토종 수박, 토종 참외 9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0여 가지 모종을 직접 놨습니다. 이제 씨앗을 직파도 합니다만은 같이 4, 5그룹의 농사를 하거든요. 이제 모종을 이제 부분교훈이죠. 4그룹이 5그룹이 이제 직파하는 이제 완전한 무교훈이죠. 대개 보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무교훈 농사의 90%가 거짓말이더라. 뭐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4그룹에 이제 모종을 심는다는 건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4그룹 농사라 그랬죠. 무교훈 농사 5그룹의 무교훈 농사는 씨앗을 숲속같이 그냥 뿌린다든가 떨어져서 자라는 거는 이제 완전한 무교훈. 이제 한 번도 손이 이제 사람이 손을 이제 흙을 파헤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이제 무경이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5월 초에 작물을 심고 나서 이제 5월 말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가에서 이제 반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기는요. 작물 심고 나서 이제 작물들이 뭐 작년에 심은 양배추도 있고 올해 심은 5월 초에 심은 이제 옥수수, 그 다음에 약혼, 호박, 이제 들깨 뭐 여러 가지 작물들 심어져 있거든요. 뭐 사진을 보면 이제 직접 안 보면 잘 안 보일 겁니다. 많은 이제 교육생들이 왔을 때 이제 풀을 뽑으라니까 뭐 작물을 많이 뽑을 정도로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잡초를 이제 많이 키우는 시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 전에들 잡초 뽑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을 압도할 정도로 이제 풀을 많이 키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초 키우는 시기입니다. 그 잡초를 키우면서 작물 뿌리를 만드는 시기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만들기 모판에서 2번 정도, 그 다음에 심으면서 3번째, 그 다음에 이때에 또 4번째 한 달 반 정도 걸쳐가지고 이제 5월 초에
이제 작물을 심으면요 6월 중순까지는 잡초와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 이제 작물들을 뿌리 만들게 하고 그 시간은 이제 잡초를 키우는 거죠. 이거를 이제 꼭 시행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농사 방법으로 아마 다른 것도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주 즐겨하는 이제 농사 방법이에요. 보시면 이제 잡초가 작물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월 중순이 됐는데요. 아까는 이제 5월이고요. 6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잡초를 제거시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제주도거든요. 6월 한 20일경 전후에서 장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6월 중순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풀을 이제 김매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 기간에 작물을 키우는 시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띄엄띄엄 이제 멀쩡하기 때문에요. 풀이 틈새 없이 막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고랑이 이제 틈새 없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봄밭에는 이제 멀칭을 계속 하다 보니까 토양이 좋아지다 보니까 풀들이 띄엄띄엄 자랍니다. 근데 풀 자란 풀들은 좀 크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잡초가 더 자라줘야 되는데 뭐 뜻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풀을 이제 잡초를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잡초가 이제 작물을 더 압도해야 되거든요. 이제 작년에 심은 양배추. 이 양배추들은 이제 언제 수확하냐면 이제 7월 달.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씩 수확해서 이웃분들하고 나눠도 먹기도 하고 이제 닭들도 먹이주고요. 그러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이제 풀들이 조금 더 자라주면 더 좋거든요. 자, 이렇게는 키워야 된다. 제가 이제 왜 잡초를 키우는 이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진흥학 학교에서 토양 살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29번째까지 왔는데요. 토양 살리기 한다. 잡초를 키우는 이유는 토양 살리기다. 왜 그러냐고요. 토양 속에 유기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뭡니까? 유기물이거든요. 토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유기물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앞에는 뭐가 있냐면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 내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살리기가 되는 거죠. 자, 토양에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이 많으면 토양 좋은 토양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잡초 뿌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또 작물 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저항을 일으키고 그 식물 뿌리에 이제 수분과 단백질 같은 양분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이 달라붙는데요. 그럼 그 미생물을 근육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초를 키우니까 많은 뿌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잡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유기물이 가는 것이고 뿌리니까 유기물이고요. 그 앞에는 미생물이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토양 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풀을 뽑을 거냐 자를 거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가능하면 뽑는 게 아니라 자르는 거다. 근데 뭐 뜻대로 안 됩니다만은 가능하면 잘라야 된다는 이유가 확실히 됐죠. 자, 토양 살리기 다시 할 겁니다만은 자, 작물과 경쟁이 되겠죠. 잡초가 자라니까 작물을 이제 압도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작물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작물을 많은 뿌리 만드는 것이고 깊은 뿌리 만드는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또 경쟁시킨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어떻게 비난하는 분도 계실 때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병아리를 이제 자연육초하니까 뭐 또 현미를 먹이니까 뭐 자기는 온도 해가지고 30도 해가지고 가루 사람이 공장 사람이 먹이고 그게 온단하다. 그래서 참 사람도 여러 가지 사람인 것 같아요. 뭐뭐 하면 뭐 다 트집 짰지 않습니까? 뭐 자기 하는 게 최고. 어쨌든 간에 이 불을 킨다는 거는 뭐냐면 병아리 같은 걸 이제 닭을 키울 때 불을 켜가는 거는요. 이게 점등이라 그러죠. 이거는 제일 비윤리적으로 비동물적인 그룹 이제 뭐지 않습니까? 지적하는데도 그걸 하면서 그렇게 우리 같은 방식의 농업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글을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건데요. 자, 그거는 잡초는 또 녹색 유기물 아니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4월 달이니까요. 이제 녹색 유기물, 녹색은 영양분 100% 있는 거. 아까는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낙엽 같은 건 겨울에 선 거는 영양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균류가 자라는 거. 그러니까 질소 공급이 뭐 우리가 녹색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적다. 그렇게 봐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소 생산이 되죠. 박테리아가 사니까요. 녹색은 유기물 같은 건 이제 세균류가 사니까요. 그래서 질소 생산을 하는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향하는 이제 탄소 흡수 농업이 되겠죠. 무경원에다가 우리는 뭐
빗물도 다 가두지 않습니까? 바깥에 뭐 비가 와도 100mm 와도 흙을 쓸려보지 않고 보호하니까요. 이런 진정한 이제 흡수 농업이 되는 거죠. 탄소 흡수 농업. 요새 뭐 탄소 중립이다, 탄소 뭐 저감 농업이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흡수하는 농업이죠. 왜냐하면 이제 산림같이 이제 숲속까지 농사를 지향하니까요. 그래서 환경 보존이면서 완전한 자립 농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흙을 살려서 흙의 영양을 생산하는 농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많은 생산하는 이걸 동시에 가는 농업이니까요. 그래서 잡초 키우는 이유가 뭐 이외에도 더 많죠. 이제 앞에도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했으니까요. 그게 참고요. 보시면 이제 잡초를 이제 4월 말에 이제 밭 만들기 할 때 녹색 유기물 잡초를 해서 이제 잘라서 멀칭에 짰으니까 또 다시 이제 한 달 반 만에 이제 풀을 덮어주는 거죠. 뭐죠? 녹색 유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추비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칭해 줍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작물들이 이제 신났죠. 왜냐하면 잡초한테 동생이지만은 압도했지 않습니까? 그냥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딱 제거되니까 또 이때는 또 뭐냐면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장마니까. 그때부터는 요새부터는요. 하루가 다르게 빨리 자랍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밀리다가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아무 옆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자라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작물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장마 기간에는요. 이때의 작물들이 얼마만큼 자라.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에 왜 자라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마 끝나서 보면요. 작물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모습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7월 중순 하지 않습니까? 7월 중순. 이거는 이제 6월 중순이니까요. 이렇게 멀쩡한 거. 이거는 이제 참외밭인데요. 보시면 이제 멀쩡한 거죠. 지금 풀 뽑을 때는요. 풀 매기할 때는 이제 참외가 안 보였었습니다. 이제 키가 얕으니까요. 아까 뭐 약혼 같은 건 키가 있으니까 좀 약혼이 보였는데요. 이제 풀을 이제 먼저 뽑아주니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 자, 수박이죠? 토종 수박인데 아까도 토종 참외 9종류 심었다는 거요. 그거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풀을 이제 자르고 뽑아서 이제 그 자리에 멀쩡해 준. 아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풀은 가능하면 이제 자르는 게 좋다. 왜? 흙살기가 되니까. 또 토양 속에 뭐냐? 이제 유기물을 그러니까 풀을 뽑아보면 뿌리를 놔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뿌리를 남겨준다는 유기물을 남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미생물을 남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혜다. 자르는 것과 뽑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전대 농사 노동력에서는 뽑는 게 쉽죠. 근데 이제 뜻대로는 다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됐죠. 보시면 이제 약혼들 어떻습니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녹색 유기물이 이제 멀칭된 거 보이죠? 이제 제자리에 이제 한 달 반 만에 추비와 같은 이제 덮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뭐냐면 이제 작물들이 압도하면서 이제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7월 중순 딱 한 달 지난 후에죠.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마당 앞에서 이제 밭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앞서 소개했습니다마는 이제 토마토는 하루에 이제 뭐 집사람 먹을 정도로 이제 매일 수확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라. 보시면 이제 수박밭입니다. 토종 수박이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자라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뭐 완전히 덮였습니다. 이제는 흙이 안 보일 정도로요. 이게 제가 이 월요일 날 사진 찍은 건데요. 보시면은 뭐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까 한 뼘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뼘 이상 자라죠. 이게 토종 수박인데요. 흑수박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참외밭이거든요. 이제 구역이 이제 좀 참외밭 구역, 토종 수박 구역, 이제 약혼 자라는 구역 뭐 다 나눠 있거든요. 보시면은 중간 중간에 풀밭이 있고요. 이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참외밭이요. 참외 많이 자랐죠. 한 달 만에요. 뭐 참외들이 지금 많이 컸습니다. 보시면 이달 말부터는 때 따먹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때부터는 이제 장마 기간 아닙니까? 이제 장마 거의 끝났는데 이번 주 뭐 한번 비 오고 나서는 거의 장마 거의 끝났다 봐도 무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개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이제 잡초를 또 키울 겁니다. 이제부터 자라는 잡초는요 절대 안 건듭니다. 이제부터 또 잡초가 또 많이 자라야 되겠죠. 이제 작물만 이제 자라니까 이제 아마 이제 잡초들도 자라려고 꿈트겠죠. 이제 또 잡초를 또 자라게끔 환경을 만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건데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이 자랐죠. 약혼이 키가 안 보일 정도로. 중간 보면 이제 수수 같은 거 막 자라지 않습니까? 작물들은 뭐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놔뒀던 수수들도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들이 좀 밀리거든요. 그리고 또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베어서 이제 돼지 먹이, 닭 먹이로 쓸 겁니다. 또 어떤 거는 이제 멀칭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이제 작물이 자라는 공간도 확보해 주면서 또 다시 뭐냐면 이제 잡초가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틈새가 있으니까 잡초가 이제 또 자라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잡초 키우는 시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보면 이런 농사 하는 거를 가끔마다 방문하신 분들이 그래요. 뭐 자신들끼리 아예 대놓고 얘기해서 방치다. 보시면요, 제가 방친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 뭐랄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요. 토양 살리기 위해서 뿌리 만드는 거 그런 것에서 성리적으로 영양적으로 그걸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자연농이나 뭐 하시는 분한테 뭐 철학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논문 같은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뭐 굉장히 그 뛰어나고 미생물에 뭐 농업에 30년 하죠. 뭐 유기농 하시고 자연농 하시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 99%가 미생물 쓰더라도 그리고 미생물 편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의 미생물 1, 미생물 2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원종 쓰는 이유 이 차이만 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토양 살리기에서 뿌리로 해서 키우는 건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요 그 썩지 않는 사과 키무라시 같은 사과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의 키무라시 배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5년이면 가능한다 했거든요. 근데 10년, 15년 지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뭐 어,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뿌리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도전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보시면 이제 철학적으로 뭐 많이들 접근하시는데 가능하면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는 방치가 아니라 때때에 따라서 작물 키울 때와 경쟁 자연과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풀을 이용하면 좋고요. 햇빛을 이용하고 물을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비료탭이 갔다가 빨리 키우는 방법이 제일 1등일 수도 있죠. 풀을 뭐 제초제로 제거하고 뭐 비늘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농약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는 토양을 살리고 작물을 자생력을 높이고 이런 뿌리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병충이라든가 뭐 비료 퇴비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서부터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분들은 물어보는 게 딱 병충이 어떻게 하느냐 뭐가 왔는데 뭐 제가 대답할 건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전혀 다른 건데 보시면 이제 길가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자랐죠. 그런데 틈새가 없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틈새 주말부터는 이제 해나갈 겁니다. 또 배워서 돼지들 먹이 주고 닭들 먹이 주고 그리고 이제 잡초가 자라는 환경 만들어 줄 겁니다. 또 작물도 이제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자라는 이제 득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간이 생기니까 잡초들이 또 올라오겠죠. 잡초를 이제 키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잡초를 못 키워도 또 농사 힘듭니다. 또 마지막에 작물한테 한번 압박을 해야 되고요. 경쟁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작물들 또 잘 연결게 하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잡초 같은 경우는 강한 쪽으로 해서 계속 진화했거든요. 근데 작물들은요. 어떤 작물이든 토종이든 뭐냐면 밑거름 놓고 자라왔거든요. 이게 수천해 왔습니다. 어떤 분이 뭐 호밀 파종해 가져오니까 호밀이 뭐 2m 자라니까 뿌리가 1m 자랄 것이다. 보십시오. 호밀도 전부 다 거의 다 밑거름에 자라는 그 계량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육종된 거거든요. 보시면 그만큼 뿌리에 내릴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은하 씨 사과를 따라 하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초생재배 하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생재배 맞는데 방법이 틀린 거죠. 제가 보건데요. 뭐 방법이 틀렸다는 말이 좀 외람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초생재배 해야 될 건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과 일반 뭐 유기농가나 이제 자연농가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저희 의견 피력하면 어떤 분들은 막 좀 뭐랄까
욕정에 가까우시면 안 받아들이시면 많으시니까 뭐 저도 그런 논쟁할 필요도 없고 피하는 쪽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일 늦게 풀 제거한 밭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랄까 깻잎 같은 거 중간중간 놔두고 이제 이게 수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밀리면 이 작업을 이번 주부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이제 얘기했습니까? 고랑이 이제 노출되니까 풀이 많이 자라니까 이제 또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전데요 풀을 키워서 베는 게 그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전데 이번만에 노출시키고 뽑아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널칭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굉장히 실험적인 걸 계속 시도해봅니다. 몇 년마다요. 되게 뭐 6개월 해가지고 아니면 1년 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왔다 뭐 글 쓰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 키워서 계속 베는 작업에 5, 6년 전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노출되는 그 다음에 이제 5, 6년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멀칭하는 걸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지난 10년 동안 뭐 교육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하면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실증적인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요. 그걸 기술화하고 일어나는데 뭐 하는데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찬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잡초 키우기 중요하다 그랬죠? 잡초를 키워야 돼. 이거는 이제 제가 8월달 사진 9월달 돼가면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떤 분이 아마 교육만 진행하니까 현장의 모습이 없으니까 좀 답답할 거죠. 전데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4월달, 5월달, 이렇게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교육하고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아마 실전적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 뭐 저 같은 머리에서도 하니까 뭐 다들 따라 하실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워낙들 하시니까요. 보시면 이제 저가 닭 키우는 닭들입니다. 프리모더룩이라고요. 이제 외국 쪽인데 미국 버지니아 태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종란을 갖다가 이제 부화해서 병아리 때부터 키웠습니다. 자연 육추로. 이제 아까 점등 같은 거 안 하고요. 어떤 분은 점등하는 게 정당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 날씨 여기가 춥거든요. 추운데도 점등 안 한다고 가온 안 하고 끼우는 거 이건 뭐 비윤리적이라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미나 대나무 뭐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풀 같은 거 좋아하고요. 뭐 아마 그 내장을 보시면은 압니다. 나중에 우리 혹시 저희 카페나 블로그 보시면 그런 그 사진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나중에 이제 닭편도 할 거 아닙니까? 사료 만드는 거 사료도 다 만들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풀을 많이 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닭들이나 돼지 키우는 거는 제가 소비하는 쪽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요. 보시면 저거는 이제 중간 센터고요. 메인 닭장은 저쪽에 있습니다. 예, 이게 중간 이제 닭장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태풍도 있지만은 5월 달하고 이제 9월 달 정도 돼 가면 뭐 태풍급의 바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게 다 사방에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닭장에 모든 걸 갖춰 있고요. 이제 산란 장소서부터 먹이통서부터 하나의 표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이제 이쪽에 있다가 제가 이제 혼자서 이동시킨 거거든요. 바퀴가 달렸죠? 자, 잘생겼죠? 근데 순놈들은 사나운데요. 암놈들은 굉장히 순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그 닭을 이제 실험하는 게 이제 산란계는 계속 실증해 왔는데요. 그래서 산란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농가를 키웠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계란, 지난 10년 동안 뭐 방송에도 소개되는 얼마 전에도 소개됐죠? 이제 부자 농민의 뭐 소개돼 가지고 뭐 없어도 못 팔 정도로 이제 1,000원짜리 계란을 했는데 지금 2,000원짜리 계란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토종 종류 그래서 우리 아니면 자급자족에 소농에 필요한 그 닭을 어떤 선발해 볼까 어떤 품종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요새 실증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청개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청개가 지금 뭐 굉장히 인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예민합니다. 조금만 해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실증을 해봐야겠다. 직접 해보니까 제가 좀 닭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안 있는데요. 근데 다루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유발성이 높은데요. 같이 옆칸에 키우는데 이 프리모더럭은 정말 무덤덤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이제 일본 교육 갔을 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쪽에 이제 관심 가져서 지금 실증해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봐 주시죠. 저희 밭은요, 이렇게 풀밭이
5군데로 나눠 있고요. 그 다음에 4군데로요. 작물이 5군데로 나눠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마다요. 보시면 이제 앞에 정면을 보이는 곳이 이제 참외밭이고 이쪽에는 이제 약혼밭이고 또 이제 바로 전면 쪽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토종 수박밭이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간중간 하면 또 통로가 있죠. 통로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 이게 뭐냐면 저희 같은 흙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면 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풀밭은 저희들 돼지하고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풀을 먹이는데 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는 거의 풀을 먹입니다. 지금 그게 쪽으로 이제 그래서 1년 내내 뭐 풀을 먹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직접 같이 먹이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농장 들어가는 쪽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중앙 통로거든요. 가운데는 또 중간중간 이래 중앙 통로가 있고 가운데 또 고랑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앙 통로는 다 풀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라면 이제 베어다 먹이는 되게 노출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풀을 키우는 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도로가에서 나오는 이제 밭으로 들어온 부분이죠. 이렇게 아마 1m가 조금 넓을 건데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적게 했다가 넓혔거든요. 3년 전에부터요. 넓혀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밭 만들기 끝난 다음에 농장 조성, 밭 조성에서는 이런 내용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 그러면 밭도요 농사가 이제 편해야 되고 예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연스러움이 있어야죠. 도시형이 뭐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농촌은 농촌 다음에 자연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숲속에 가면 뭐 엉망진창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연스러움에 그게 저는 이제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이 의자 앞에 보면 풀이 이제 안 자라가지고 흙에 노출된 이거는요 지금 10년째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그 흙을 갖다가 덮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좀 니들이 좀 자라졌으면 해가는데 계속 안 자라요. 그러니까 전 걸어 다닐 때도 보면 이제 풀이 있는 곳에 밟으지 이렇게 노출되면 안 밟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자라는 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풀을 준다는 거. 이 문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요. 무슨 탄소 발생 줄이가 이제 사회적인 국가적인 지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세 농업, 그리고 뭐 탄소 저감 농업, 뭐 탄소 중립 농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소 발생을 제로하는 농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밭가리도 안 하고 농약도 안 쓰고 그런 농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가 아까도 보시면 뭐 흙 하나 노출되는 것도 뭐 굉장히 좀 저희 마당도요 흙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풀로 덮여 있는데요. 뭐 잔디 깔지 않습니까? 잔디면 또다시 이게 기계적인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농약과 무슨 것들이 들어가니까 되게 보면 자연적으로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풀잔디를 키우는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건 탄소 흡수 농업입니다. 탄소 절감이 아니고요. 완전히 탄소를 되려 숲속같이 흡수하는 농업이죠. 저희들 농업이 이걸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농업에서는 아마 최고지 평가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은 농업이 되지 않을까. 그 가치는 이제 뭐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무경운이죠. 또 제일 지금 농업의 제일 큰 재앙이 밭가리 아닙니까? 밭가리에서 토양 유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밭 전체가 풀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 유실은 제로. 이거에 저는 이제 맞춰 있고요. 정말 빗물도 다 가둔다는 걸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초제 안 쓴다는 거, 농약, 뭐 천연 농약이라 무슨 천연 농약도 어쨌든 죽이는 거 아닙니까? 무슨 화학 농약이 나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농약이 잃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약에도 친환경이 어디 있을까요? 죽이는 건데요. 자, 물살충제, 살충제 많이 쓰는 토양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닐 멀칭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닭이나 돼지도 다 이제 우리 농가들은 100% 사료를 다 만들죠.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릴 건데 나중에 병아리 키우는 것부터 사료 만드는 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비료, 퇴비 이런 거 안 사다 쓴다는 거. 외국에서 뭐 원료도 수입해서 공장에서 만든 것들이죠. 뭐 발효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 뭐 화학 비료는 물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한 이제 자립 농업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100%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환경을 이제 복원시키는 농업이죠. 우리는 그다음에 빗물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빗물도 가두는 거. 우리 밭의 빗물은요 정말 빗방울 하나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농사권의 빗물을 저장하려는 그래서 토양을 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잡초를 키우는 거고 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가리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자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게 좀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유황에 농사할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 흡수 농업을 지향한다는 거 저 말씀드리고요. 또 뜻을 같이 하신 분이 있으면요. 제가 이제 이거 풀리면요. 탄소 흡수 농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할 것이고요. 치유 농업 때문에 할 것이고요. 그때 한번 빨리 코로나가 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과 공생하는 탄소 흡수 농업이죠.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아까도 얘기했고요. 농업의 새로운 가치, 미래 가치로 이제 평가되지 않을까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흡수 농업은 좀 가능하다면 이제 지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지금의 지구 온난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생각한다면요. 자, 흙 살리기, 토양 살리기 들어가고 있죠. 다음 시간에 이제 토양의 유기물을 높이는 방법, 미생물을 높이는 방법, 토양과 미생물을 얘기했고요. 미생물이 왜 많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을 어떻게 넣을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멀쩡한 방법 들어가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밥 만들기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고요. 제가 오늘요 좀 표현이 좀 여러분한테 거스르는 그 표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투나 이런 말 하는 게 좀 서툴죠. 제가 이제 사람과 어디 직장 다니는 데도 없고 사람과 만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일체 뭐 사람과 만나지 뭐 지난 교육하는 동안에도 뭐 교육 외에는 일체 사람과 만나지 않지만은 뭐 그게 지향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또 책 같은 거 많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좀 여러분의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쨌든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기려니까 좀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다도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